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태어나 평생을 산다면 몸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날씬한 몸매, 혹은 근육질의 몸매, 아니면 키가 엄청 크거나 아주 작아질 수 있죠. 우주의 각 행성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이 기다리고 있고, 그 환경에 맞춰 인간의 몸도 놀랍도록 다르게 적응할 것입니다. 오늘은 태양계의 각 행성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진화론과 생물학적 적응 원리를 바탕으로 각 행성의 특성에 맞춰 인간의 몸이 어떻게 진화할지 추론해보는 시간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부터 시작해보죠. 화성은 미래 인류가 정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생존하기 매우 까다로운 환경입니다. 현재 상태에 그대로 화성 표면을 걸어다닌다면 몇 분 안에 질식하고 몸이 부풀어 오르며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화성 환경에 적응한다면 인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진화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들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니까요. 화성의 특별한 환경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나 자란 인간은 무엇보다 키가 매우 클 것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6%에 불과하기 때문에 걷거나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마치 물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키가 큰 것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합니다. 뼈와 근육의 밀도는 감소하지만 이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키가 크면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고 음식이 극히 부족한 화성에서는 매우 유리한 특성이거든요. 지구에서도 기근이 심한 지역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을 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높은 신장 덕분에 넓은 화성 평원을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어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거나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초원지대에 사는 동물들이 목이 긴 이유와 비슷한 진화적 이점을 얻게 되는 거죠. 화성 인류는 평균 키가 2m를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눈의 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성은 거대한 먼지 폭풍으로 악명 높고 지구만큼 밝은 햇빛이 내리쬐지 않는 곳이거든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이 지구의 절반도 안 되니까 어둠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 따라서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눈이 적응할 것입니다. 눈동자는 훨씬 커져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망막의 구조도 변화해서 미세한 빛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야행성 동물들의 눈처럼 말이죠. 눈물의 성분도 변화해서 끈적끈적한 질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는 화성의 미세한 먼지와 각종 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적 적응이죠. 화성의 먼지는 지구의 먼지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날카로워서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마치 고글을 쓴 것처럼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꺼풀도 두꺼워지고 속눈썹은 더욱 길고 촘촘해져서 먼지를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막 지역의 동물들이 가진 특성과 비슷한 적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호흡기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일 것입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산소 농도가 극히 낮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이고 산소는 0.1%도 안 됩니다.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21%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수준이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폐는 슈퍼폐로 진화할 것입니다. 화성 대기에 포함된 미량의 산소마저도 효율적으로 추출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폐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각 폐포의 표면적도 훨씬 커져서 가스 교환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한 것처럼 화성 인류는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적응할 것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주민들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고 폐활량이 큰 것으로 유명한데 화성 인류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발달된 호흡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심장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온몸의 혈액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더 크고 강해질 것입니다. 심박수도 현재 인간보다 높을 수 있고 혈관의 밀도도 증가해서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부색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화성에는 지구처럼 대기층이 두껍지 않아서 태양의 유해한 방사선이 직접 표면에 도달합니다. 지구의 오존층 같은 보호막이 없으니까 자외선과 각종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내려쬐는 거죠. 이는 DNA 손상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강력한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는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대폭 증가해서 자연적인 자외선 차단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적도 지방의 사람들이 짙은 피부색을 가진 것과 같은 원리이지만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어두운 피부색은 화성의 극한 추위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 동안 더 많은 열을 흡수해서 밤에 혹독한 추위를 버틸 수 있게 해주거든요. 화성의 하루 중 온도 차이는 무려 100도를 넘나들 정도로 극심합니다. 화성의 온도는 정말 극단적입니다. 적도 지방의 따뜻한 날에는 20도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추운 때에는 영하 1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구의 남극보다도 훨씬 추운 온도입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화성 인류의 몸은 열 보존과 방출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피부 아래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지방층은 낮에 축적된 열을 밤까지 보존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혈관 시스템도 변화해서 체온 조절을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해서 열 손실을 막고 더울 때는 혈관이 확장해서 열을 방출하는 시스템이 더욱 발달할 것입니다. 몸매도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화성의 낮은 중력 때문에 근육량은 줄어들지만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층은 두꺼워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날씬하지만 보온성이 뛰어난 체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북극곰이나 물개처럼 지방층으로 몸을 보호하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도 특별하게 진화할 것입니다. 화성 표면은 대부분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친 지형을 맨발로 걷기 위해 발바닥은 매우 두꺼워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도 길어져서 바위를 잡거나 모래에서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보다도 훨씬 더 극한 환경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성 같은 곳 말이죠. 금성을 뜨거운 지옥이라고 부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열을 가두는 극도로 짙은 대기층 때문에 행성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와 같거든요. 온실 효과가 극도로 심해서 낮과 밤 구분 없이 항상 뜨겁습니다. 금성 표면의 온도는 무려 460도에 달하고 대기압은 지구의 90배가 넘습니다. 이는 지구 바다 깊이 900m 정도의 수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호 장비 없이 금성 표면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압사당하면서 동시에 타죽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환경이죠.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키가 작고 몸이 매우 튼튼해야 할 것입니다. 극한의 대기압을 견뎌내려면 컴팩트하고 견고한 체형이 필수거든요. 마치 심해 생물들이 엄청난 수압에 견디기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갖춘 것처럼 말이죠. 골격도 현재 인간보다 훨씬 두껍고 강해야 할 것입니다. 뼈의 밀도가 현재 인간의 2~3배는 되어야 90배의 대기압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도 훨씬 조밀하고 강해져서 높은 압력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키가 작지만 매우 단단한 체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피부는 은색 금속처럼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는 강렬한 열과 방사선을 반사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이죠. 피부 속에는 금속 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이 몸속의 철분을 축적해서 자기장을 감지하는 것처럼 금성 인류는 연을 반사하는 금속 성분을 피부에 축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성에는 황산으로 이루어진 비가 내리기 때문에 피부가 강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환경이지만 생명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거든요. 지구의 일부 극한 미생물들도 강산성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온천에 사는 세균들처럼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호흡 문제는 금성에서도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금성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이고 나머지는 질소와 황산징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호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 장치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활동량을 크게 제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된 거주 공간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제약적인 삶의 방식이 되겠죠. 움직임도 최소화하고 대사율도 낮춰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으로 가보면 또 다른 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성은 금성처럼 뜨겁기도 하고 화성처럼 춥기도 한 양면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대기가 거의 없어서 온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낮에는 40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밤에는 영하 170도의 극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성의 하루가 지구 기준으로 거의 88일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즉 44일 동안 계속 뜨거운 낮이 이어지고 그 다음 44일 동안은 얼어붙는 밤이 계속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긴 주기를 견뎌내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몸 전체가 마치 우주복 같은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부 아래에는 두꺼운 단열층이 형성될 것이고 표면은 금성 인류처럼 금속성 반사 소재로 변할 것입니다. 낮 동안에 극한 열기를 반사해내다가 밤이 되면 그 열을 보존해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거죠. 몸통은 튼튼하고 땅딸막해지겠지만 팔다리는 오히려 길고 유연해질 것입니다. 수성의 중력이 지구의 36% 수준이라 무거운 근육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대신 긴 팔다리로 효율적으로 열을 방출하거나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막여우가 큰 귀로 열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수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3배나 가까워서 방사선 양도 엄청납니다. 보호할 대기층도 없고요. 따라서 세포 차원에서 방사선 저항성이 발달할 것입니다. DNA 복구 능력이 현재 인간보다 수십 배 강해져야 하고 방사선에 의한 세포 손상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전혀 없어서 산소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기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식물의 광합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네랄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진화할지도 모르겠네요. 또는 극도로 낮은 신진대사율로 산소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성들도 극한이지만 목성 같은 가스 행성은 차원이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목성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고체 표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 속에서 떠다니며 살아야 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죠.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2.36배나 되어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기압도 지구의 수백 배에 달하고 강력한 방사선대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생존하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만약 적응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목성에서 살아가려면 몸 전체가 비행선처럼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몸 안에 헬륨이나 수소보다 가벼운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발달해서 목성의 두꺼운 대기 속에서 떠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속의 빈 뼈처럼 몸속에 부력을 위한 특별한 기관들이 생길 것입니다. 키는 작고 근육은 강해야 가스 행성의 강력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뼈 밀도는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더욱 컴팩트한 체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심해어들이 수압에 견디기 위해 특별한 체형을 갖춘 것처럼 목성 인류도 고압 환경에 최적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피부색은 어두워져서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방사선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거든요. 자체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기도 하고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우주 방사선도 집중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방사선 저항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호흡입니다. 목성 대기에는 산소가 전혀 없고 수소와 헬륨만 가득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가스를 직접 호흡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른 호흡계가 진화하지 않는 한 목성의 생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토성의 경우도 목성과 비슷하지만 밀도가 더 낮아서 물에 떠다닐 정도입니다. 수증기와 암모니아가 더 많이 섞여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화학적 적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토성의 고리 시스템도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얼음과 바위 조각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천왕성에서는 또 다른 독특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왕성 인류는 마치 푸른 외계인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천왕성의 푸른 색깔은 대기 중의 메탄 때문인데 이 메탄에 적응하기 위해 피부에도 파란 색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색소는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중 하나로 영하 2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피부가 매우 두꺼워지고 열 보존 능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한 천왕성은 특이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전하는 행성이라 계절 변화가 매우 극단적입니다. 42년 동안 여름이 계속되다가 42년 동안 겨울이 이어지는 시기죠.
목성처럼 천왕성에도 산소가 없고 단단한 표면도 없습니다. 게다가 황화수소 때문에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 같은 곳이거든요. 그 모든 악취를 견뎌내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후각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거나 아예 퇴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매우 비슷하지만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살기에는 극도로 혹독한 환경이죠. 해왕성에는 시속 200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서 몸이 완전히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몸 전체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얼음 거인 행성들에 맞게 설계된 몸을 가져도 실제로 생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적응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성의 위성 타이탄 같은 곳은 어떨까요?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천체입니다. 두꺼운 대기층을 갖고 있고 메탄 호수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온도가 영하 180도나 되어서 물은 바위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극저온 환경에 맞는 신진대사 시스템과 메탄 기반 생태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메탄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적 시스템까지 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탄의 인류는 털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몸이 두꺼운 털로 덮여 있을 것이고 피부 아래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매머드나 북극곰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한 메탄 기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호흡계와 소화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계의 각 행성과 위성들을 살펴보니 지구가 얼마나 생명체에게 완벽한 환경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적당한 온도, 숨 쉴 수 있는 대기, 액체 상태의 물, 적절한 중력과 자기장까지 이 모든 조건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우리 같은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은 정말 기적 같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달의 존재로 인한 안정적인 자전축, 적절한 크기와 질량, 자기장에 의한 방사선 차단, 탄구조론에 의한 지질 활동 등 모든 것이 생명체의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우연히 모두 맞아떨어질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다른 행성에서 진화한 인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이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생명체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거든요. 지구상의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만 봐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해의 고압 환경에서는 투명한 몸을 가진 생물들이, 사막의 극건조 조건에서는 물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물들이, 극지방의 혹한에서는 부동액 같은 혈액을 가진 생물들이, 온천의 고온에서는 열에 강한 단백질을 가진 미생물들이 번영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의 인류가 실제로 다른 행성에 정착하게 된다면 오늘 상상해본 것들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연 진화만으로는 수백만 년이 걸릴 테니까 유전공학이나 생체공학 기술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인공 장기 이식 등을 통해 각 행성 환경에 맞는 몸으로 개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행성의 환경에 최적화된 인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화성인, 금성인, 목성인 같은 구분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인류의 우주 진출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행성에서의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살아보고 싶은 행성을 댓글로 알려주세요.